건선의 원인은 그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지속되어서 생기는 질환인데 그 면역 시스템의 주를 이루는 것이 면역 T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면역 T세포의 활성이 증가돼 가지고 증가된 활성에 의해서 그 면역 물질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선명의 윤재일 박사님을 모시고 건선은 어떤 피부 질환이며 건선이 왜 생기고 그리고 한국인의 건선의 경향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일입니다. 먼저 건선명의 윤재일 박사님을 소개시켜드리면 윤재일 박사님은 1982년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님이 되신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선 환자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건선 클리닉을 개설하셔서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30년간 연구와 진료를 지속하셨고요. 둘째로 국립의료원에서 5년간 또 건선 클리닉을 개설을 하셔서 다른 환자군을 또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인샤인 피부과에서 건선 클리닉을 개설하셔서 건선 진료를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선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시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에 적용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요. 윤재일 교수님은 자외선 B 치료, 광화학요법 등의 건선 치료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고요. 특히 1998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단일 파장 자외선 B 치료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건선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건선 비타민 D 연고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아실 겁니다. 비타민 D 연고, 비타민 D와 스테로이드 복합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더 나아가서 생물학적 제제까지 초기에 임상 연구를 주도하시고 실제 진료 환경에 도입하실 때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그 연구와 그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건선 클리닉, 광의학 등의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건선은 어떤 피부 질환인가요? 건선은 피부에 특징적인 그런 발진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인데요. 붉은 발진 이외에 인설이 쌓여서 수국이 쌓여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발진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어서 아주 커지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형적인 발진 외에도 조그마한 구진이라든지 아니면 농포라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피부 병면을 보이는 특수한 그런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건선은 다양한 피부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건선은 타입별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타입별로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선은 판상건선입니다. 판상건선은 조그마한 구진이 생겨가지고 점차 커지는 그런 질환인데, 판상건선은 다시 조그마한 판일 경우에는 소판, 그리고 이게 아주 커진 경우에는 대판상건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판상건선은 소판상건선은 주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커지면은 대판상건선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큰 경우에는 온 다리 전체, 온몸 전체를 감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물방울 같은 조그만한 크기의 그런 구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물방울 건선이라고 네.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구진이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드물게는 농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농포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농포건선은 다시 주로 손발바닥에 주로 생기는 그런 건선을 국소농포건선, 손바닥, 발바닥 그렇게 주로 생기죠. 그리고 이 농포가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신농포건선 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타입이 있는데, 이건 건선 홍피증이라고 부르는데, 전신에 걸쳐서 피부가 붉은 색깔을 띠면서 전신에 걸쳐서 인설이 일어나는 그런 건선 중에서도 좀 급성 경과를 가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선은 판상건선이 주를 이루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건선의 형태를 잘 판단해서 타입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것이 건선이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건선은 왜 생기는 걸까요? 건선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힌 그런 질환이었는데, 지금까지 건선의 원인을
오랜 동안 모르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건선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건선의 원인은 그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지속되어서 생기는 질환인데 그 면역 시스템의 주를 이루는 것이 면역 T 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면역 T 세포의 활성이 증가돼 가지고 증가된 활성에 의해서 그 면역 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면역 물질이 표피 세포를 자극을 줘 가지고 표피를 빠르게 정식시키고 그래서 인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 물질 때문에 피부 염증이 오기 때문에 피부에 붉은 홍반을 띠고 그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가 빠르게 정식하기 때문에 인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러한 면역 세포의 활성 증가에 의해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건선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건선은 피부에 어떤 자극을 가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하거나 어떤 피부 손상을 받으면 건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부의 자극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손상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이나 이런 염증이 걸렸을 적에 그 세균이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균들이 T 세포를 자극해서 건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피부가 건조하면은 건선이 악화되고 또 쉽게 퍼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를 할 경우에 건선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건선은 특이하게 사철 중에서 겨울에 특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겨울은 햇빛을 쬐는 그런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환절기에 또 건선이 많이 생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겨울로 들어가는 환절기에 건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선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이 관여할 수가 있는데 건선의 유전을 언급할 적에는 다인성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인성 유전이 뭐냐면은 어떤 유전적인 배경화에 환경적 요인이 가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피부에 자극을 준다든지 피부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의 기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피부 자극이나 압박이 건선의 악화를 유발하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자극이나 압박을 받으면 건선이 생기는데 이것처럼 사진에서처럼 피부에 손상을 받고 난 후에 건선이 생기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에 이렇게 끓긴 후에 건선이 지금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는 양말로 조인 자리죠. 양말로 이제 조이면 그 자리에 건선이 발생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는 건선에 파스를 붙인 자리에 건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선에 어떤 자극을 받거나 피부에 압박을 받거나 하면은 건선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현상을 쾌브너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현상을 가장 먼저 보고한 독일의 피부과 의사 쾌버너를 따서 쾌버너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건선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건선은 백인에서 더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건선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한국인에서도 건선 환자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나라 한국인에서도 건선이 증가한다는 것을 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 피부과 외래에서 신환자 비율을 60년대부터 쭉 보면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서울대학병원 피부과 건선 클리닉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내신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건선 클리닉을 운영을 하였는데 그 30년 동안 1982년에서 2012년까지 1084명의 신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전부 서양인의 데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한국인의 건선은 어떤 양상인가, 어떤 임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통계를 냈는데요. 그 남녀비를 보면은 5,084명 중에 남자가 54.6%, 여자가 45.4%에서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선이 처음 생긴 발생 연령을 보니까 20대가 31.3%, 그 다음에 10대가 25.9%,
그 다음 30대가 16.6%, 그 다음 40대가 10.6%,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환자가 20대, 10대, 30대에서 젊은 층에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백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건설 환자들이 20대, 10대, 30대 이런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백인에서는 대개 환자의 3분의 1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가족력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30년 동안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건선 클리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건선 가족력은 25.8%의 통계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가족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약간 상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선은 다수의 가족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형의 데이터랑 근접해지는 수치를 보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건선명의 윤재일 박사님을 모시고 건선은 어떤 피부 질환인지, 건선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건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윤재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